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계속 관찰되고 있고 4번 갱도 부근 도로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의 가용 면적이 약 3분의 1가량 확대된 징후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어 지난 6월 3번 갱도 재개방 징후 포착 이후 몇 달 동안 광범위한 작업이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핵실험장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했다면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이번 성명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 중이라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 관리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의 간헐적 가동 징후도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또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며 이 시설 건물의 외부 공사가 끝나 가용 면적이 약 3분의 1가량 확대된 징후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시설로 여겨지는 강선 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이 담긴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성명 내용에 대해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BOA에 최근 계속되는 4번 갱도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여러 번의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3번 갱도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So why they are working with Tunnel 4 is that they plan to have several nuclear tests in the future, and that's why they are rehabilitating the site. And as you know, North Korea has talked about the militariza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has talked about building a bigger nuclear bomb, hydrogen bomb.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성명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 못지않게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comprehensive. It gives an overview on all aspects of the nuclear program, not just on weapons. And it clearly sees that the 5-megawatt reactor operates and produces additional plutonium.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 관리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의 간헐적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로 포화 상태였던 북한 의주 비행장이 텅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화물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격리된 화물이 북한 내부로 모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의주 비행정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7월 말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가득 채운 화물이 거의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 비행정은 중국에서 열차로 넘어온 화물을 3개월간 보관해온 장소로 지난 7월 말까지 중국발 화물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에 따라 북중 화물열차 운행 중단 소식이 들린 이후 의주 비행장은 새로 유입되거나 북한 내부로 유통되는 화물 대신 장기간 방치되어 온 화물 더미가 가득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2.5km 길이 의주 비행장 활주로와 유도로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이 빈자리를 드러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을 전후로 화물을 크게 줄이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활주로 상당 부분을 비워 지금과 같은 텅 빈 상태는 최소 약 한 달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기간 화물이 새로 쌓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중국에서 유입된 화물도 없는 것으로 보여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의주 비행장에는 창고 형태의 건물 약 10개가 마련돼 있어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보관 중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을 통해 열차가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북중 간 열차는 여전히 운행 중단 상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과 중국이 열차 통행은 중단시켰지만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974만 달러,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각각 약 209%와 423%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OA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중국 항구에서 포착돼 제재 위반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에 중국 측에 예성강 1호 억류를 요청했는지 또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이 펼쳐지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즉답 대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3국 공군이 다국적 공군훈련 피치블랙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으며 참가국 간의 상호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돼 호주에서 진행된 피치블랙 훈련이 지난 10일 종료됐다면서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2,500명의 병력과 항공기 100여 대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가국들이 3주간 다국적 연합 환경에서 다양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국 공군과 참가국 간 상호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훈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네스 월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고 영내 모든 국가가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태평양 공군은 동맹 또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한 양국이 강력하게 대응해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미한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고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미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윈스트럽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난 9일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12일 입수한 하원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으며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대북 방송 증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검열에 연루된 해외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청자들이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혹은 비디지털 뉴스를 창출,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과 정보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적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 기술을 촉진하고 혁신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원비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로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6월 상원 연설에서 북한 내 정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So it'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into the country. When that happens, what you find out is that people leave North Korea and then work against the regime. But so many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한편 하원에 발의된 이번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구체적으로 법안 발의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미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와 법사위,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의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Save NK 대표를 추천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훈 교수는 동북아 안보와 국제정치 전문가로 탈북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또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외교부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했다며 이사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범수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 인권단체인 Save NK에서 활동하면서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운동, 또 통일운동에 몸담아왔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의 초당적 합의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 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해와 6년이 지나도록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